마법의 주문을 듣고 키워드를 정리하는 마키사. 친구들과 이번 시간 드디어 식이계산 같이 만나봅니다. 이제는요, 식이계산에서 곱셈 공식 들어가 볼 거예요. 이 곱셈 공식을 잘 알아놔야 연결해서 그 다음 과정으로 인수분해 잘 할 수 있고요. 인수분해를 또 잘해야 2차 방정식 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2차 방정식도 잘해야 2차 함수까지 다 돼요. 그러니까 이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이요. 완전히 다 연결. 진짜 뭐 하나 연결 안 되는 게 없어.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곱셈 공식은 크게 4가지. 친구들한테 이번 시간 4가지 알려줄 거니까 그 4가지만 꼭 기억을 해두고 가는 걸로 목표를 세워둡시다.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 자, 어떻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 뭐 다항식은 물론 단항식을 포함하기도 하지만요. 자, 2개의 단항식을 곱한다 라고 하면 하나는 괄호 안에 a 플러스 b가 있어요. 하나는 괄호 안에 c 플러스 d가 있어요. 다항식 안에 있는 항이 각각 2개씩 있습니다. 그럼 이들을 전부 다 곱해줄 거예요. 자, 이 방법을 바로 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합니다. 우리가 단항식하고 다항식을 곱해주면 이거는 이미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을 해보죠. a 플러스 b라는 식이 있는데 요 다항식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단항식 뭐 a를 곱한대요. 그러면 단항식 a를 다항식의 각각의 항에다가 분배하여 곱해주면 되죠. 그럼 a랑 a 곱해줘서 a제곱 또 플러스 ab가 되죠. 이 방법과 같은데 문제는 둘 다 다항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 상상의 나래를 꼭 펴야 되겠죠. a 플러스 b가 있고요. c 플러스 d가 있어요. 자, 이 두 식을 곱해준대요. 그럼 a 플러스 b 중에 a 먼저 이 항을 다른 다항식의 c 플러스 d에다 모두 곱해줍니다. a와 c를 곱해주고 a와 d를 곱해줘요. 이때 부호는 앞에 있는 부호를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ac 플러스 ad가 나오고 그 다음 a 플러스 b라는 요 다항식에서 b항도 마찬가지 c 플러스 d 이 다항식 각각의 항에다 다 곱해요. 분배하죠. 그럼 b와 c를 곱해서 bc 또 b와 d를 곱해서 bd 이때 부호는 전부 다 앞에 있는 걸 따라갑니다. 그럼 a 플러스 b라는 다항식과 c 플러스 d라는 다항식을 곱해줄 때는 뭐가 나오냐? ac 플러스 ad 플러스 bc 플러스 bd가 나온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배 법칙을 이용하고 전개했는데 만약 동류항이 있다. 그럼 동류항은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 된다.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이죠. 이런 건 반드시 정리를 해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곱셈 공식에서 사실은 예를 들면서 친구들한테 직접 이렇게 말로 뭐 이걸 전개해주는 걸 해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듣기만 하면 또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으니까 친구들이 직접 책에서 분배 법칙을 통해서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전체 이 곱셈 공식에서는 전부 다 분배 법칙이 들어간다라고 알아두시고요. 본격적으로 곱셈 공식 그 첫 번째 내용 가볼게요. 곱셈 공식 첫 번째는 합의 제곱, 차의 제곱입니다. a 플러스 b라고 하는 다항식이 하나 있는데요. 이걸 2번 곱해요. 자, 그럼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째로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전개해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a와 a를 곱해주고 a와 b를 곱해주고 또 b하고 a를 곱해주고 b하고 b를 곱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나와요. 자, 근데 동류항 ab가 있단 말이죠. ab가 있으니 이걸 더해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만약 예를 든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x 플러스 3 x+3이라고 하는 것, 그 식 자체를 2번 곱한대요. 그럼 어떻게 주냐? 앞에 있는 항 x, 그거 제곱해주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또 맨 마지막에 이제 전개했을 때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항은 3의 제곱을 써주면 돼요. 9죠. x제곱이랑 9가 나올 거야. 근데요, 그 가운데다 우리는 또 뭘 쓸 수 있냐면 전개해보면
2 곱하기 x 곱하기 3으로 6x가 들어갑니다. 자, 왜 그러냐? 만약 a 플러스 b를 완전히 제곱하면 앞에 있는 항 a 제곱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2에다가 a와 b를 곱해준 2ab가 나와요. 아, 우리가 계산하려는 그 다항식의 각각의 항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 2배를 해준 게 가운데 들어가는구나. 그 다음 마지막은 b의 제곱이 되죠. 그렇듯 x 플러스 3 이것에 완전히 제곱해주는 이 식을 전개한 것도 앞에 있는 x 제곱한 거,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x 곱하기 3 그리고 플러스 3의 제곱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가 돼요. 물론 저는 곱셈공식 잘 모르겠어요. 못 외우겠어요. 그러면 그냥 x 플러스 3을 2번 써놓고 나서 전개해도 돼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 어차피 계속 전개해서 할 거면 이왕이면 식을 기억해두자라는 거죠. 자, 그럼 차의 제곱은요.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a-b에 완전히 제곱을 해준다. a-b를 통째로 제곱해준다라고 하는 건 a 플러스 b를 완전히 제곱하는 거 있죠. 그 식 전개해놓은 거랑 이것만 달라. 가운데 있는 플러스 2ab가 마이너스 2ab로 바뀌어요. 그래서 a-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돼요. 왜? 전개해보면 돼요. a-b하고 a-b하고 곱해주면 자, 각각의 항에 있는 a항끼리 곱해줘요. a제곱. 그 다음에 a하고 마이너스 b랑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다항식의 마이너스 b와 뒤에 있는 다항식의 a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ab. 그 다음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b는 플러스 b제곱. 동량을 정리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돼요. 기억해두세요. 합의 제곱 그 공식하고 차의 제곱 그 공식하고 다른 점은 플러스 2ab 마이너스 2ab다 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차의 제곱을 예로 들어본다면 x-3 x-3을 제곱해준다면 x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3 그리고 플러스 3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죠. 합의 제곱, 차의 제곱. 자, 요 두 가지 구분해서 기억해두는 게 첫 번째 곱셈 공식.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합의 제곱, a 플러스 b 이것에 통째로 제곱해주는 것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에요. 차의 제곱, a 마이너스 b 이것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에요.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만나보는 건 합과 차의 곱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냥 합차 공식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a 플러스 b하고요. a 마이너스 b. 하나는 다항식 합한 거고, 그죠? a 플러스 b니까 더하기 있는 다항식이고요. a 마이너스 b는 빼기 있는, 차가 있는 다항식이에요. a랑 b는 똑같은데 하나는 합으로 돼 있고 하나는 차로 돼 있다. 얘네들을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 이 얘기입니다. 그럼 전부 다 전개를 해서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ab 마이너스 b제곱 동류항 정리를 해보면 ab라고 하는 항이 없어져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됩니다. 즉 합차 공식은 a와 b를 더해준 거 또 a에서 b를 빼준 두 식을 곱해줄 때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된다. 제곱의 차로 나타내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4 얘네들을 곱해주잖아요. 그럼 전부 다 분배해서 전개해주고 동류항을 정리했을 때 어떻게 나온다? 우선 구성요소는 x랑 4야. 근데 그게 더해주고 빼주고. 그러니까 x를 제곱해준 것 마이너스 4의 제곱. 됐나요? x제곱 마이너스 1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합차 공식이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친구들도 되게 많이 좋아하고요. 그래서 요 합차 공식까지 잘 기억을 해두면 두 번째 곱셈 공식 통과. 한 번만 더 강조를 해줄게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이것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 오케이?
자, 이번 형태는요. x의 개수가 1인 두 1차식의 곱, x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x 플러스 3, x 플러스 5 이렇게 두 다항식을 곱해주는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요. 선생님이 예를 먼저 들까? 지금 이왕 얘기를 했으니까 x 플러스 3이랑 x 플러스 5를 곱해주면 x랑 저쪽 다항식의 x랑 곱해서 x제곱, 그 다음에 x하고 5를 곱해서 5x, 이번에는 3이랑 x를 곱해서 3x, 그 다음에 3 곱하기 5는 15. 뭐가 있니? 바로 동량이 있어요. x의 개수가 3이랑 5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더해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5가 됩니다. 오케이? 끝인데요. 근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5에서 8x의 정체가 뭐냐면 x와 더해진 그 3 있잖아요. 그리고 x와 더해진 그 5 있잖아요. 3과 5의 합입니다. 상수항 15의 정체는 뭘까요? 3과 5의 곱입니다. 그래서 x의 개수가 1인 두 1차식의 곱, 예를 들어 문자로 x 플러스 a 하고요. x 플러스 b를 곱해줄 때는 자, a와 b는 상수항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에다가 x를 붙여주면 돼요. a 플러스 b. 자, a라는 상수랑 b라는 상수를 더해준 것에 x를 붙여주면 아, x의 개수가 a와 b의 합이구나. 그 다음에 플러스 ab가 됩니다. 마지막 상수항은 아, a와 b의 곱이구나. 그래서 x제곱 플러스 합 x 플러스 곱, 요렇게 다시 정리해 줄게요. x제곱 플러스 합 x 플러스 곱. 됐나요? 요렇게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x 플러스 a 하고요. x 플러스 b를 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ab의 합 x 플러스 ab의 곱. 오케이? 요렇게 정리합니다. 마지막이에요. x의 개수가 1이 아닌 두 1차식의 곱. 이게요. 문자로 놓잖아요. 쌤도 보기 싫어요. ax 플러스 b 곱하기 cx 플러스 d 전개하면 ac x제곱. 이거는요. 사실 문자로 외우란 얘기가 아니야. 어떻게 계산하는지 방법을 알아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 자, 이거는 좀 웬만하면 써보면 좋을 것 같은데 쓰기 귀찮아? 그러면 머릿속으로 잘 떠올리세요. 자, 하나의 다항식은 2x 플러스 1이에요. 2x 플러스 1. 또 다른 다항식은 3x 플러스 4예요. 됐니? 이걸 전개합니다. 2x가요. 다른 다항식 3x 플러스 4 각각의 항에 곱해질 거예요. 그럼 2x 곱하기 3x 됐어요? 이거는 6x 제곱이죠? 2x를 또 4에다 곱할 겁니다. 그러면 2x랑 4랑 곱해주면 8x. 이번에는 2x 플러스 1에서 1, 요 상수항을 3x랑 4 각각의 항에다 또 곱해요. 그러면 1하고 3x 곱해준 3x, 1하고 4랑 곱해준 4.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6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3x 플러스 4. 됐니? 그랬더니 뭐가 나오니? 동량이 나온단 말이죠. 8x랑 3x 동량 정리해보면 11x가 됩니다. 6x 제곱 플러스 11x 플러스 4로 정리가 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x의 개수가 1이 아닌 두 1차식 2x 플러스 1 하고 3x 플러스 4 이걸 곱해주는 형태는 어떻게 보면 되느냐? 먼저 x제곱의 개수는 각각 x 붙어있는 개수를 곱해주면 돼요. 2, 3은 6, 6x제곱, 그치? 그 다음에 x의 개수 있죠? 전개하고 정리했을 때 x의 개수는 어떻게 됐느냐? 2x 플러스 1이랑 3x 플러스 4를 나란히 썼을 때 자,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2하고 4를 곱해주고 가운데 있는 1과 3을 곱해주면 8하고 3이야. 그치? 8하고 3을 더해준 게 x의 개수예요. 알겠어요? 그 모양이 어떤 느낌이냐면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 그리고 내항의 곱 꼭 그런 모양이야. 그쵸? 그 아이들을 더해주면 돼요. 각각의 곱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1하고 4를 곱해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선생님이 이거를 뭐 ax 플러스 b랑 cx 플러스 d랑 곱해주면요. acx 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 곱하기 x 플러스 bd 이렇게 지금 한번 읽기는 해주나 이걸 외우라고 하진 않겠어요. 푸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지? 여기까지 곱셈 공식 4번째 내용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자, 곱셈 공식에서 잘 나오는 문제 유형 이거 알아보려면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곱셈 공식을 잘 전개할 수 있어야 돼요. 동량도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요, 지금 요 아이들 부호를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무턱대고 전개해서 이렇게 어떻게 되나요? 라는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전개했더니 이렇게 되었어요. 구멍을 뻥뻥 뚫어놔요. 그 다음에 전개하기 전의 식도 구멍을 뻥뻥 뚫어 놓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곱셈 공식에 해당되는 식 자체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이런 형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곱셈 공식은 기본적으로 전개하는 연습을 수없이 해두셔야 돼요. 근데 사실 몇 번 하다 보면 돼요.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요. 자, 4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키워드로 정리합니다. 키워드 사실 뻔하겠죠. 공식들이 나오다 보니까 합의 제곱 그리고 차의 제곱. 합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이것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차의 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오케이? 자, 그래서 쌤이 키워드로는 요 식을 넣어줄 거예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합차 공식 있죠?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곱해주는 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제곱의 차예요. 제곱의 차. 자, 여기까지 두 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의 개수가 1인 두 1차식의 곱이랑 x의 개수가 1이 아닌 두 1차식의 곱 있었죠? 선생님은 x의 개수가 1이 아닌 두 1차식의 곱은 따로 키워드로 잡아주진 않을게요. 전개를 잘해주시면 돼요. x의 개수가 1인 거 그 두 1차식. 예를 들어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얘네들 전개해주면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에다가 x 플러스 ab 그러니까 합곱 나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합곱.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곱셈 공식 정리를 해둡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야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 안 헤맵니다. 지금 안 잡아두면 헤맵니다. 꼭 약속이에요. 자, 순간 복습 꼭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곱셈 공식 활용하는 내용 만나보도록 할게요. 꼭 만나요. 안녕.